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오전 4시 24분 영상이고요. 일단 이번 주 내내 또 여전히 뭐 4만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다가 뭐 4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준의 영역에서는 4만이 조금 좀 지지선 39,000에서 4만 정도의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하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딱 가시적으로 바이낸스 지표로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물론 딥하게 가면 이제 뭐 온체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은 더 분석 자료들이나 지표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좀 이렇게 매수벽도 굉장히 좀 촘촘하게 걸려 있었는데, 4만 부근에서 39,000에서 4만 부근까지 좀 촘촘하게 걸려 있었는데, 그게 거의 두들기면서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주말이라 확실히 또 거래량도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래서 8억 달러 정도 테더 마켓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암호화폐라는 어떤 자산 클래스가 이제 좀 더 제도권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뭔가 그런 진짜 한 자산군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왜냐면은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진짜 주말에 확 줄어들고 이런 게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언젠가 또 ETF가, 현물 ETF가 통과되지 않을까. 언젠간 되겠죠 또.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단 그 지지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이 좀 약세장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하락을 할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 정도에 걸쳐 있죠. 4만 정도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선 같은 경우 39,300 1차 지지선, 그리고 2차가 36,300 굉장히 잘 표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33,000, 저번에 33,000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당장 최근 뭐 거의 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000이 최저점? 죄송합니다. 반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000이 지금 최저점이었고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8,000 요 정도 부근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이 뚫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죠. 특히 일단 33,000 요건 좀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한번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33,000을 찍고 대략 한 달간 이렇게 상승을 해줬었던 구간이 이제 정말로 데드캣이었다,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었다 라고 한다면 33,000을 다시 마주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냥 코인, 지금 시점에서 마냥 코인을 100%로 들고 계신 분은 많이 없겠죠. 많이 없을 것 같고, 일단 내가 만약에 좀 비중이 코인에 많이 있다, 현금 비중이 좀 많이 없고 코인 비중이 좀 많고, 그리고 특히 좀 빚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좀 시한부 코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반등이 좀 올 때 자기 코인 이제 좀 반등이 오면 보잖아요. 항상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손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좀 반등이 왔을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고요. 그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뭐 손절각이다, 혹은 뭐 그런 조건이라면 또 뭐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지금이랑 상황은 다르지만 17, 18년 장 같은 장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쫄아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장이 왔을 때 진짜 손도 못 쓸 지경에 다다라서는 진짜 많은 후회와 어떤 그 고통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17년과 18년 그때 어떤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때 이제 제 주변에서 같이 투자했었던 친구들이라든지 뭐 지인들, 이제 그들의 이제 뭐 그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그때 그 시기 동안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걸 좀 한번 준비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좀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뷰는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비트코인 가장 중요하죠.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자체 가격 그래프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최근에 회자됐었고 작년부터 좀 이슈가 있었던 레이어 1, 레이어 2 이제 이런 플랫폼 코인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 굉장히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암호화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뭔가 새로 떠오른 뭔가 가치, 실용성, 뭔가 실제 어떤 사업 모델과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플랫폼들에서 좀 많이 굉장히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뭐 루나,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 덕분에 굉장히 뭐 디파이라든지 뭐 NFT, 메타버스, P2E 뭐 이런 시장들도 굉장히 발전이 됐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 뭐 요런 뭐 진짜 뭐 허들의 지표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개발자 그런 활성 개발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단연코 제가 솔라나를 뭐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작년 2021년 한 해 코인을 뽑으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뭐 탑3 안에 뭐 솔라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라나. 그래서 솔라나가 굉장히 작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격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고, 뭐 기술적으로 혹은 뭐 커뮤니티 혹은 이제 뭐 여러 이슈들이 되면서 실제 이렇게 좀 이런 지표적인 그래프로도 굉장히 팍 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죠. 그래프는 거짓말 하지 않죠. 이게 어떤 지표든 간에, 가격이든 뭐 다른 지표든 간에. 그래서 확 이렇게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발란체, 뭐 에이다는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더리움, 뭐 폴카닷, 아톰, 뭐 루나, 팬텀, 매틱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가격적으로도 진짜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보시면서 추후에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지속이 가능할지, 진짜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되면서 같이 무너져 버릴지, 혹은 살아남아서 재기를 해서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좀 이어갈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좀 무너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친구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도 17년, 18년 때도 정말 수많은 플랫폼들이 이렇게 해생처럼 들어왔고, 정말 진짜 우리가 진리다, 우리 백서 봐라 뭐 하면서부터 뭐 돈 엄청 투자 받고 막 로드맵 빵빵하고 막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프로젝트의 어떤 진가도 진가인데 약간 좀 운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맞물리면서 진짜 나락을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친구들이 뭐 살아남을지 뭐 지금 시점에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같이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플랫폼 섹션이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던
NFT 마켓입니다. NFT 마켓. 그래서 NFT 마켓이 지금 굉장히 좀 핫하죠. 이거는 NFT 마켓별로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 좀 나타낸 건데요. 단연코 오픈시가 넘사벽으로 1위에요. 1위인데 이게 룩슬레어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자전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룩슬레어라는 이제 거기는 자전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조금 차치를 하고 보자면 이제 오픈시가 단연코 굉장히 큰 거래량으로 이제 압도를 하고 있죠. 압도를 하고 있고 트레이더 수도 굉장히 많네요. 트레이더 수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많이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거의 이제 거래소로 치면은 뭐 바이낸스급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유지되겠죠. 거래소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봤을 때 이 정도 되고 이제 이거 말고 실제 어떤 그 알맹이들을 좀 보자면요. 이제 이더리움 먼저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뭐야? 공지가 나와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이제 기반 플랫폼으로 이제 여러 가지 NFT 마켓 그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뭐 크립토펑크나 이런 친구들은 좀 오래되긴 했다지만 이 친구들이 가격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퀀텀 점프를 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 크립토펑크 말고는 거의 다 최근 뭐 1년 내에 다 나온 프로젝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시장이 견고하게 자리 잡혀서 쭉쭉쭉쭉 갈지가 어떤 이제 코인 가격과는 조금 이제 독립이 돼서 그냥 갈지 아니면 코인 가격이 진짜 많이 무너지게 어떤 임계점 이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NFT 시장도 같이 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NFT 마켓도 계속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2017년에 플랫폼 코인들이 ICO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웬만한 모든 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으로 ICO를 다 해서 런칭을 하기 시작했던 그때랑 좀 저는 진짜 많이 그 어떤 형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유사하다고 느껴져서 어느 정도는 좀 열기가 어떤 광기가 좀 이렇게 보이는 시점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그 광기는 많이 보여졌었고 그래서 17년 때 ICO 시장이 어땠냐면 지금 코인으로 치면 업비트에 있는 대다수의 코인도 뭐 포함됩니다. 뭐 네오, 퀀텀, 뭐 골렘, 코스모스 아톰, 뭐 테조스, 뭐 이걸로 볼까요? 마켓캡으로 볼까요? 그리고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모나코 코인도 그때 당시에 출시를 했었죠. 크립토닷컴이 구 모나코입니다.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도 뭐 유사하죠. 트론, 뭐 스텔라 같은 경우 좀 오래됐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뭔가 해성처럼 등장하고 여기는 지금 심지어 살아남은 얘들만 제가 언급을 드린 거죠. 거의. 근데 여기서 말고도 정말로 죽은 사장된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빵 뜬 만큼 그때 당시에 가격이 확 뜬 만큼 확 깔아앉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런 NFT 시장에도 분명히 저는 올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품이 생겨난 구간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거품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막 BYC가 막 100이 찍고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상승,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장 뿐만 아니라 클렉텐 장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진짜 광기다, 미쳤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혹은 그거에 좀 당연해지면서 뭔가 그런 이제 경각심들이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단계에 이제 그런 단계가 올 텐데, 그때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지금 코인 시장의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이것도 맞물려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좀 복합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그러니까 뭐 얘네가 진짜 막 크립토펑크가 다시 막 뭐 없어진다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분명히 어떤 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는 올 수 있다. 메타토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민팅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저번 주 일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이 지난 시간이죠. 지금 정확하게 일주일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벌써 막 일주일 만에 몇십 배 이렇게 뛰는 시장이 정말로 이제 좀 가치에 기반한 성장 그런 시장이 아니라 확실히 좀 이제 투기로 얼룩진 시장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그런 시장은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 할 때도 똑같이 느끼지 않나요? 왜냐면은 코인 막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그거 올라타가지고 수익 본 분들 물론 많지만, 그거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위믹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0원 200원에서 막 1000원 2000원 갔다가 만원 2만원 갔다가 28,000원까지 갔다가 뭐 지금 다시 막 6,000원대 7,000원대 이렇게 가고 있죠. 또 물론 뭐 100원대 이렇게 다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만, 뭔가 그 고점, 그러니까 만원 이상 2만원 이상 그 시점부터는 확실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것뿐만입니까 사실. 모든 이제 프로젝트들이 마찬가지죠. 루나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저점이 있었지만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NFT 마켓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정의 가능성 열어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막 클레이 쪽도 화이트리스트 그거 막 따려고 좀 저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채팅을 너무 많이 봐요. 뭐 더 올라간다, 뭐 쭉쭉 간다,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혹여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런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차원에서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갈라 같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갈라 같은 친구들도 물론 100원 밑에서부터 시작한 뭐 친구들이지만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이 오고 이런 국면을 맞이하는 건 자산시장의 어떤 모든 그런 섹터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NFT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특히나 이더 쪽 느프트가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너무 좀 실감이 되기도 해서 좀 이렇게 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좀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진짜 참고만 하세요. 뭐 나중에 뭐 너가 그랬네 저쨌네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생각인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 어떤지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을 계속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뭐 다시 막 만 달러까지 깨진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적어도
적어도 앞자리가 1, 2, 3 중에는, 그러니까 물론 3은 지금 이제 또 다시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좀 되나? 하여튼 좀 1이나 2가 다시 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확률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금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3만 초반부터 조금 죽기 시작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지금 2월인데 3월로 들어가면서 3월, 4월, 5월 이때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한 번씩 반등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비트코인 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이런 뭐 레이어 1,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주목받았었던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좀 완전히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일정 부분 크게 무너지는 것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정말 귀한 것들이 리빌되고 가치가 리빌되고 가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NFT 시장도 저는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면 과연 NFT 마켓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NFT 마켓도 왜냐면 그 어떤 성장과 쇠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라나 마켓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마켓도 좀 그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망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짜 잡 프로젝트, 뭐 진짜 헛것 같은 프로젝트들 다 이렇게 좀 정화되고 다시 좀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여름쯤부터 좀 천천히 매수를 좀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큰 어떤 흐름에서의 관점이고요. 중간중간에 반등이 오는 구간이라든지 좀 확실하게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올시드가 아닐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흐름과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섹션은 게임 쪽이에요. 게임. 그래서 그게 뭐 P2E, 그러니까 P2E라고 좀 해야 되나? P2E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P2E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게임을 굉장히 잘 다루던 어떤 회사들이라든지 어떤 게임과 관련된 그런 이제 메타들이 이쪽과 접목이 되면서 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P2E가 아니더라도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런 게임 관련 그런 이제 시장으로 거기에서 이제 좀 뻗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더 확장되면 메타버스겠죠. 그리고 이제 뭐 P2E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뭐 웹3라든지 뭐 다오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시장이 물론 지금 버텨서 뭔가 반등의 어떤 그런 신호탄 속에서 성장을 한다면 그런 테마들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 한번 이렇게 좀 쪼개진다 라고 보면은 그런 애들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들은 일단 웹3 지금 너무 그 약간 테마처럼 나온 것 같아요. 웹3 그리고 다오 개념도 사실 가격이 유지가 돼야 또 다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면 애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타버스도 아직 너무 좀 시기상조다. 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18년 때처럼 나오긴 했는데, 뭔가 이런 코인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뭔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쓸모가 없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방금 이런 메타 같은 그런 애들이 좀 그런 단계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추후에 분명히 좀 그런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다른 이제 뭔가 그런 분석가들이나 생각 공유를 관점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또 날이 추워져가지고 네. 오늘 얘기가 다 됐나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 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클레이튼 시장은 클레이튼 NFT 시장은 초기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 애매할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용하셔서 저는 한 길어봐야 한 3주? 3주 정도 봅니다. 그래서 3주 안에 좀 이렇게 돈 될 만한 프로젝트들 이렇게 런칭을 하고 민팅을 하고 할 때 좀 좋은 기회 잡으셔서 시드를 그나마 좀 불려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점이고 바닥이고 뭐 어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진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진짜 이건 확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때를 미리 기다리는 차원에서 마지막 좀 한탕 해먹으면서 여러분들 원화채굴 열심히 하셔서 좀 시드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